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고요. 혹시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지만 조금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제가 얼마 전 개인적인 일로 이제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제가 순교지 두 곳을 다녀왔거든요. 한 곳은 그 브루기에르 주교님의 묘소가 있는 용산 성직자 묘지였고요. 오, 네. 또 한 곳은 또 여의도 공원 안에 있는 그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터였는데요. 두 곳 모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좀 관련이 된 곳이어가지고 좀 더 의미 있었던 순례였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병인 박해가 시작됐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기해 보자면요. 그 주교와의 면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던 대원군이 갑자기 돌변해서 1866년 2월 19일 최영 베드로 등의 체포에 이어서 또 4일 후인 2월 23일에는 그 베르네 주교 또 홍봉주 등이 체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병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었고요. 네. 그 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베르네 주교가 체포된 지 3일 후인 2월 26일에는 이 서울에 있던 정의배 회장집에 머무르고 있던 브루트니에르 신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브루트니에르 신부는 그 베르네 주교의 체포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이 소식을 이 W 주교와 다른 동료 선교사들에게는 알리기만 하고는 자신은 피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브루트니에르 신부 자신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이 다음 날인 27일에는 이 경기도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던 볼리에 신부와 도리 신부가 체포되었는데요. 네. 입국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이 볼리에 신부는 경기도 광주 묘련리에서 조선어를 배운 후에 이 자신의 그 사목지로 떠날 즈음 박해 소식을 들었고 광주 산담리에 있었던 이여습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체포가 되었고요. 이렇게 벌리의 신부를 체포한 포졸들은 이번에는 이제 도리 신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10월이 정도 떨어진 용인의 성공리로 갔습니다. 네. 성공리는 도리 신부가 이 조선어를 배우던 곳이었는데요. 이 성공리의 그 이군옥의 집에서 도리 신부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도리 신부도 박해 소식을 들었지만 하인만 도망시키고는 아무도 유태롭지 않으려고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순교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 후의 상황도 이어가 주시죠. 네, 이어서 3월 2일에는 이 충청도 제천의 베론 신학교에서 프루티에 신부와 또 푸티니콜라 신부가 체포가 되는데요. 당시 그 남종삼을 잡기 위해서 제천으로 왔던 이 서울 포졸들은 그 지방의 포졸들로부터 근방에 이 선교사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다음 날 이 신학교를 급습해서 이 2명의 선교사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그 활동 중이던 12명의 선교사 중에서 이제 6명이 체포된 것인데요. 베르네 주교와 또 브루트니에르 신부, 또 볼리에 신부, 도리 신부 등 이 4분의 선교사는 3월 7일 새남터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머나먼 타국에서 오직 신앙의 열정을 하나만을 안고 오신 분들인데 그 끝이 결국 순교라니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박해 상황이 훨씬 더 심해졌죠. 네, 이렇게 선교사와 신자들의 체포와 처형을 이어가던 3월 10일 이 대왕대비 조 씨는 사교를 금지하는 교서를 반포하는데요. 특별히 이 서양인 선교사들을 모두 소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교가 내려진 이튿날인 3월 11일 체포되어 있던 프루티에 신부와 또 푸티니콜라 신부마저 순교에 이르게 되고요. 같은 날 충청도 홍주 거더리에서는 이 W주교가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W주교는 그 5, 6개월 전부터 이 거더리를 사목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는데요. 3월 11일 포졸들이 이 베론 신학교의 신학생인 이 박필리포를
앞세워서 거더리로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럼 W주교는 어떻게 체포가 되었나요? 당시 그 손치호 회장 집에 있던 W주교는 그 신자들의 간청에 따라서 이 나무더미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수색하던 포졸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고요. W주교를 체포한 포졸들은 이 주교에게 이 다른 선교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말할 것을 재촉하면서 재촉했는데 W주교는 이 신자들의 희생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이 세거리에 있던 유행 신부에게 이 거더리로 오라는 서한을 보냅니다. 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W주교의 고민이 정말 컸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유행 신부는 어디에 있다가 체포됐나요? 네, 유행 신부는 이때 그 신자들이 피신하시라는 요청으로 이 쇠제라는 마을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 W주교의 심부름꾼과 포졸들을 만나서 이 다음 날인 3월 12일 아침에 W주교가 있는 거더리로 끌려오게 됩니다. 네. 또 한편 그 수원 샘골에서 사목하고 있던 오메트르 신부는 이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더리에서 이 W주교와 유행신부와 함께 모여서 하루를 보낸 후에 이 거더리에서 15리 정도 떨어진 서돌로 가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W주교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오메트르 신부 역시 그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생각에 홀로 W주교가 체포되어 있는 거더리로 향했습니다. 네, W주교, 위행 신부, 오메트르 신부까지 이 세 분의 선교사는 언제, 어떻게 순교에 이르게 되나요? 예, 이렇게 거더리에 이제 모이게 된 세 명의 선교사들은 이틀 후에 그 항속도 루카와 함께 서울로 압송이 되었고요. 3월 23일에는 군문효수용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또 역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장주기 요셉이 있었는데요. 그분과 함께 충청도 수영에서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W주교와 유행 신부, 오메트르 신부 이렇게 세 명의 선교사하고요. 황석두 루카와 장주기 요셉 등 두 명의 병신도 이렇게 5명은 충청도 수용으로 압송이 되었고요. 1866년 3월 30일 이 보령의 갈매못에서 군문효수용으로 순교합니다. 네, 병인 박해전 활동 중이던 12명의 선교사 가운데 9분이 순교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남은 3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이렇게 체포되지 않은 이 니델 신부, 페롱 신부, 칼레 신부 등 3명은 중국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요. 12명의 선교사 모두가 이렇게 순교하거나 중국으로 탈출하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조선교회는 이 박해의 그 해오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목자 없는 양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병인 박해에 순교한 9분의 선교사 중에서 성인품을 받으신 7분의 선교사분들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먼저 1866년 3월 7일 그 세난토에서 순교하신 4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베르네 주교님은 그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으로 한국 이름은 장경일이고요. 세례명은 심혜원입니다. 네. 프랑스 느망교구 출신이 이 베르네 주교는 1837년에 그 교구사제로 서품을 받았고 신학교에서 철학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르네 신부는 1839년 7월에 파리 해방 종교의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 지역인 베트남으로 건너갔다가 또 그곳에 박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옥살이를 했고요. 또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어떻게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또 만주 요동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을 활동을 하다가 조선 대목구의 제4대 교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는 나라, 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이 조선의 주교로 임명된 베르네 주교는 편지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더할 나위 없는 순교자의 땅. 그 이름만 들어도 선교사들의 심금을 울리는 조선. 그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기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리고 1856년 3월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르네 주교는 당시 조선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네, 이 깊은 신심과 신학을 겸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베르네 주교님은 조선 땅에서 순교할 때까지 10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면서 이 베론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또 서울에 인쇄소 2곳을 설립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네. 당뇨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러 지역의 교우들을 열심히 돌보았는데요. 1866년 2월 23일에 체포되어서 이 앞무릎에 권장 10대를 맞고도 고통스러운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새 사제로 조선에 입국해 끈에 순교한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1865년 6월에 조선에 입국한 이 4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브루트니에르, 볼리에, 도리, 유행 신부인데요. 이들은 조선 선교지에서의 사목 활동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입국한 지 8개월 만에 병인 박해를 만나서 모두 순교에 이르게 되죠. 그들 중에서 3월 30일에 순교한 유행 신부를 제외하고 3분의 선교사가 1866년 3월 7일 이 베르네 주교와 같이 세남터에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네, 브리트니에르, 볼리웨, 도리 이 세 분의 선교사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먼저 브루트니에르 신부의 프랑스 이름은 낭페르 드 브루트니에르이고요. 세례명은 유수토, 한국 성은 백가성을 쓰셨습니다. 브루트니에르 신부는 프랑스의 그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또 볼리에 신부의 한국 이름은 서몰레, 좀 어렵죠? 네. 세례명은 누도비코입니다. 볼리에 신부는 프랑스 보르도 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도리 신부는 한국 성으로는 김가성을 쓰셨고요. 세례명은 헬리코였습니다. 프랑스 뉘송교구 출신이십니다. 이 3명의 선교사는 1864년 5월 21일 같은 날 모두 다 같이 사제품을 받았고요. 이 다음 달인 6월에 유행신부와 함께 조선이라는 선교지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사목지가 되신 거죠. 네. 이들 4명의 선교사는 같은 해 7월 선교지인 조선으로 향했는데요. 이듬해인 1865년 6월에야 그 선교지인 이 조선에 무사히 입국하죠. 그 브루트니에르 신부는 그 서울 정의회 회장 집에서 머물면서 이 한국말을 배웠고요. 네.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 교우들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는 그 베르네 주교가 체포된 지 3일 후인 2월 26일 베르네 주교의 하인이었던 이 이선희의 고발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볼리에 신부는 입국 후에 또 충청도 내포 지역으로 떠났는데요. 또 이분도 고해성사를 줄 수 있을 만큼 한국말을 배운 뒤에 공주 지방의 정교를 맡았지만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볼리에 신부는 그 베르네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경기도 광주 근처의 교우 집으로 숨어 있었지만 브루트니에르 신부보다 하루 늦은 2월 27일에 체포되었습니다. 네, 그럼 도리 신부는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떻게 체포가 되셨나요? 네, 이 도리 신부 또한 그 입국 후에 바로 용인의 선골에 그 부임을 합니다. 도리 신부는 조선에 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선 만세, 내게 이렇게도 아름다운 정교 지방을 주신 것을 천주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외쳤답니다. 네. 도리 신부는 천성이 온순하고 친절해서 이제 교우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하고요. 성골에서 지내는 동안에 교우들이 자신을 김신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한국에 김씨성을 가진 순교자가 많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오. 원래 김씨성이 많지 네. 않습니까? 성골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중에 박해가 일어나서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박해 소식을 듣고는 교우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교우들을 피신시킨 후에 2월 27일에 체포되어서 볼리에 신부와 함께 서울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네, 끝끝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교에 이르셨던 이 베르네 주교와 브루트니에르 또 볼리웨 도리 신부 등 4분의 선교사들의 순교 순간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이송이 된 그 4명의 선교사는 3명의 선교사가 이제 체포해서 이송이 됐죠. 네. 기존에 갇혀 있던 베르네 주교가 갇혀 있는 옥에 다시 같이 갇히게 돼가지고 신문과 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갖은 문초와 형벌도 잘 견뎌냈다고 해요. 3월 7일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베르네 주교와 이 3명의 선교사는 이 투박한 들것에 머리채가 단단히 묶여 누운 채 사형장을 향했는데요. 그들은 모두 기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할 곳은 그 한강변의 넓은 모래사장 바로 세남터였습니다. 네. 처형태에 도착해서야 선교사들은 들것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단단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에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신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군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사교 죄인 아무개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속 적삼도 벗기고는 귀를 접어서 화살로 꿰뚫고 얼굴에는 물을 뿌린 다음에 생석회를 뿌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이 생석회와 엉겨 붙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함께 그 묶은 팔과 몸통 사이 겨드랑이로 장목을 끼우고 그 양쪽 끝을 군사 2명이 어깨에 메고는 팔방돌이라고는 이 행진을 시작해서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형장을 8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네, 조리돌림이라고 하잖아요. 순교의 그 순간까지 고통받으셨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주교와 신부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생석회에 그 눈이 타서 그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요. 교우들은 베르네 주교의 이 백발 때문에 주교님인가 보다라고 이제 알아볼 뿐이었고 새 선교사들은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마침내 희광이가 주교의 머리에 칼을 내리쳤는데요.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베르네 주교는 형 집행을 당하는 순간에 브루티니에르 신부에게 말을 건네면서 미소를 지었고요. 죽을 때에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브루티니에르 신부의 처형이 있었는데요. 브루티니에르 신부는 처형되기 전 베르네 주교와 눈길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베르네 주교가 참수당하는 것을 본 다음에 휴강이의 칼에 목을 내밀었는데요. 그의 나이는 겨우 28이었습니다. 네, 28이면 정말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조선 신자들을 만나겠다는 그 뜨거운 사목 열정만으로 먼 타국에 와서 그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순교에 이르신 건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벌리의 신부가 참수되었는데요. 그의 나이 이제 26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하느님을 이렇게 증명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도리 신부가 참수되었는데요. 그의 나이 27.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형장에서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군사들은 주위에 그 말뚝 4개를 땅에 박고는요. 그 위를 다발로 묶어서 그곳에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머리를 매달았습니다. 네, 이분들의 순교 이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세남터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유해는 그 박순집 등 몇몇 신자들이 시신을 찾아내서 세남터 부근에 임시로 매장해 두었다가 다시 왜곡에 안장했는데요. 30여 년이 흐른 1899년 10월 30일 예고계에 묻혀있던 유해들이 발굴되어서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에 잠시 모셔졌다가 명동 주교자 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되었고요. 15걸 앞둔 1924년에 명동 성당 지하 묘지가 개봉되어서 유해 일부가 로마와 또 파리해방 정교회 등으로 분배되었고요. 1967년 이 절두산 순교 성지에 순교 기념성당이 건립되면서 명동 성당이 안장되었던 유해가 이 기념성당 지하 성회실로 옮겨졌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병인박해에 순교한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